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웃음을 주는 주식은행입니다. 오늘 날짜는 2월 4일 수요일이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그 다음에 재료 분석,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자료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이 하단에 보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이 있으니까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요즘 보면 이 회사가 왜 갑자기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다시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왜 주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지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전이 다시 온다. 두 번째, AI 때문에 전력이 모자라서 뭐가 필요하다? 가스터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개가, 원전이랑 가스터빈 이 두 개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이슈가 아니라 한 줄로 연결된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가 모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국제에너지기구 IEA 같은 기관에서 외치고 있어요. AI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똑똑히 봐라. 왜 갑자기 전기가 모자랄까요? 가장 큰 촉발점으로 계속 언급되는 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AI는 서버를 돌리죠. 서버는 뭘 먹습니까? 전기를 먹어요. 전기는 결국 발전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태양광이랑 풍력은 늘어나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줄 조절이 가능한 발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현실적인 해답으로 다시 떠오르는 게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필요할 때 빠르게 출력을 올릴 수가 있죠. 계절에 상관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력망의 변동에도 대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어제 나온 기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 후에 약 6년 만에 총 13기를 수주했다. 그리고 목표는 2030년까지 누적으로 45기까지 바라보고 있고, 2038년까지 봤을 때 누적 목표가 105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6년 만에 13기 수주,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누가 사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안 사주면 결국 그건 돈이 안 되죠. 근데 두산은 다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작년에 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XAI 쪽과 계약을 통해서 첫 수출 성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어제 두산 주식이 상승으로 반응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스터빈은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설치 이후에 정비랑 그 다음에 서비스가 따라붙는 구조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제품 한 대당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가능하다. 가스터빈은 수주와 유지 보수라는 현금 흐름형 사업으로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던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잠시 빠졌어도 충분히 올라갈 명분이 존재하니 어제 외인하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큰 매수는 아니지만 매수 포지션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주체들이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무슨 시동? 바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시동.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제 진입을 한 겁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죠. 얼마를 팔았죠? 1,300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은 기술 장벽이 굉장히 커요. 가스터빈 원천 기술은 보유국이 제한적이고, 이 시장을 미국의 지, 그 다음에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스 같은 강자가 이 시장을 이전부터 장악해 왔었습니다. 이 3인방이 그냥 이 시장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두산 회사가 의미가 있는 건 이 시장에서 가스터빈을 국산화해서 상용 공급하고 해외 레퍼런스의 계단을 밟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 베트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마저 드리고 바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호 검색기를 드릴 겁니다. 구독을 하셨다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 검색기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급등이나 단기간에 우상향하는 종목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차트에서 어떻게 신호가 나오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PM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미리 바닥권에서 신호가 나와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만 최대한 나오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신호가 나오고 얼마나 상승하는지 한번 보면 이 자리에서는 60% 넘게 상승을 했고 이 자리에서는 벌써 8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만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서 똑같이 등락률을 보시면 최근에 12월 달에 신호가 나온 뒤에 상승한 폭을 보시면 7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솔브레인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신호가 나오고 이렇게 벌써 상승을 했어요. 25만원 하던 게 벌써 50만원까지 올랐었습니다. 또 다른 종목 바로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12월에 이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흥구석의 주식을 보시면 어떤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냐, 이 구간에서 신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신호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 신호 검색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 소통방 입장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오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뭔지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이 종목은 꼭 보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일 밤에 제가 자기 전에 종목을 추려서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캡처가 아니라 실시간 화면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있고 시간까지 이렇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주반도체 시간을 보시면 오전 8시 27분에 말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언제? 바로 장 시작 직후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수스페셜 종목을 얘기를 했고요. 똑같이 매수가 장 시작 직후. 시간은 오전 8시 36분에 공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익시스템 매수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오전 8시 37분. 한번 이 세 가지 종목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제주반도체는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5.4%, 고가가 등락률이 플러스 9%. 그리고 두 번째로 이수스페셜을 보시면 오전 8시 36분에 공개를 했죠. 시가가 플러스 0.4%, 고가가 플러스 16%. 여기까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선익시스템, 오늘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분봉 차트를 보시면 오늘 아침에 어떤 구간에서 샀어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는 신호 검색기랑 소통방 무료로 제공하니까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검색기 받고 싶다면 검색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칸에도 내용을 입력하시고 난 뒤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최근에 나온 2월 2일자 기사입니다. 베트남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단이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찾아갔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갔냐? 이 원자력과 가스 발전 협력을 논의했고 특히 두산이 강조한 경쟁력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죠? 바로 온타임 온버짓. 이거를 내세웠습니다. 온타임은 공사 기간을 지킨다라는 뜻이고 온버짓은 공사비를 초과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베트남이랑 맨 처음에 베트남 이 가스 복합 발전소 계약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바로 작년 6월 9일입니다. 주가 위치가 언제냐? 이때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오도록 도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베트남은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국가고 그 전력을 채우기 위해서 원전이랑 가스터빈을 동시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은 그 양쪽 모두의 공급자로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이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외 원전과 가스터빈을 묶어서 해외 전력 인프라 패키지로 확정하려는 장면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면 남는 게 있나?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작고 GDP도
낮은 나라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베트남은 이미 인구수가 1억 명이 넘는 나라입니다.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 12월 10일자 회의 기사를 보시면 이미 23년도에 베트남의 인구가 1억 명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가정에서 쓰는 전기도 자동으로 늘어나고, 도시화와 함께 아파트, 빌딩, 상업시설, 이런 전력 수요가 커집니다. 베트남은 지난 10년에서 20년 동안 공장 중심으로 성장하는 국가로 빠르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중국에만 공장을 두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공장을 만들면서 베트남에도 같이 생산 기지로 선택을 하면서 산업 전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돈이 되니까 두산도 베트남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월 27일 기사인데,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0분 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브리핑 안 들으셔도 돼요. 왜? 제가 들었고 필요한 핵심만 정리해 왔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과 맞물려서 원전 재개 정책을 언급했고,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에서 흔히 원전 생태계의 핵심 공급망으로 묶여서 평가를 받는데, 정책이 계획으로 더 고정될수록 수주 가시성이 커진다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원전 건설 계획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전기본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 계획에 원전 2기랑 SMR 1기가 포함돼 있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원전 건설 정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원전 2기 자체는 이전부터 결정돼 있었지만 그걸 계속 할지 안 할지,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이 뚜렷해지면서 현 정부가 계획을 다시 보고 확정을 한 겁니다. 왜 확정을 했냐? 앞으로 AI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그리고 AI 전력 부족이 계속 언급되고 뚜렷해질수록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주목을 더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두산이에요. 방금 말한 설비는 두 가지 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로 해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원전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유연하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가스터빈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가 원전이랑 가스터빈이 동시에 묶여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조합이 강력한 이유는 둘 중 하나가 늦어져도 다른 한 축이 매출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산이 어떤 회사입니까? 수주 하나만큼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던 회사입니다. 작년 11월 19일 기사예요. 작년 12월에만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이 모든 부분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주를 달성했다. 기사가 엄청 나왔었죠. 그리고 올해에도 미국이나 여러 해외 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주가 남아있다, 이벤트가 남아있다라고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가가 이 자리에서 12월 달에 이 자리에서 수급이 몰리면서 이 가격까지 치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어요. 어떤 기회? 바로 상승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원전은 인허가랑 정책이랑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요. 반면에 가스터빈은 상대적으로 설치 속도와 대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전력 부족이 당장에 터질수록 가스터빈 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사이에 원전은 중장기 파이프라인으로 쌓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을 왜 봐야 되는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 AI가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고, 두 번째,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인 전원을 요구하고 있고, 세 번째, 거기에 단기 해법이 바로 가스터빈이다. 그리고 네 번째, 원전은 정책과 함께 중장기 파이프라인이 굳어지면서, 여기서 두산은 그 사이에 설비 공급과 서비스 매출 구조로 넓어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수주가 숫자로 찍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런 실적들이 뒷받침이 되면
두산의 주가는 분명 치고 더 올라가겠죠.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급에서 뭘 봐야 되냐? 외국인하고 기관을 보셔야 돼요. 이쪽에서 어제랑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외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양매수가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뭘 조심해야 되냐? 외인 쪽에서 연속적인 매도가 나오거나 혹은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양매도가 나온다면 주가는 잠시 살짝 하방으로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근데 지금 두산 주주님들이 내가 단기 관점이든 중장기 관점이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주주님들께 대응 자료를 무료로 다 드릴 겁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보면 이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대응 자료 받아가시면 됩니다. 딱 10초면 작성하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지금 구독이랑 영상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이랑 영상 좋아요 버튼이 있으니까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독자분들께 제가 매집주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신 분들은 무료로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2026년 시장을 보면 예전보다 변동성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산업이 살아남는지, 어떤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수급이 몰리는지 이거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최소한 이 종목만큼은 왜 봐야 되는지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께만 매집주를 무료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재무제표, 수급, 재료, 외국인 비중, 현재 주가 위치까지 모두 다 종합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구독자분들께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는 무료로 종목을 제대로 한번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서 중복 체크가 다 가능합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기를 원하시면 검색기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빈칸도 같이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제공하겠습니다.